이제 진행 순서는 이 세 가지 뭐 해서 지금 전산팀에서 근무하고 계시니까 다 익숙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새로운 내용이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이 이렇게 쭉 2009년부터 2015년, 16년까지 쭉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작년하고 올해에서는 뭐 랜섬웨어 공격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악성 코드 이제 전에는 어떤 한 사람이 해킹을 해서 뭐 했는데 다 이제 악성 코드를 뿌려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파일을 열려면 입금하라 X 랜섬웨어 피해가 눈덩이 되고 있다. 뭐 랜섬웨어 공개 접종해서 작년보다 4배 됐다고 이제 8월 20일자 이렇게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랜섬웨어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서 하나 제가 따왔는데요. 보면 몸값과 제품을 합성으로써 악성 코드 일종이다. 이제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이 이제 다 암호화돼 가지고 열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암호를 알기 전에는. 그리고 그 암호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비트코인을 얼마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에 있는 한 병원에서 뭐 17,000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우리 한국 차병원인가 어디 병원에서 투자한 미국 병원에서 이제 랜섬웨어에 걸려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정지가 됐다. 그래서 뭐 엄청난 돈을 내고 그걸 풀었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고 한 개인들이 이렇게 과거에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이버 범죄가 이렇게 조직 범죄가 됐습니다. 이렇게 리더가 있고 또 프로그램 바이러스, 이렇게 악성 코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배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뺏은 돈을 이렇게 다시 돈 세탁을 해서 자기한테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많이 보이는 보이스피싱도 이런 식으로 중국에 이제 리더가 있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수금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해서 하는 사이버 범죄자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뭐냐. 전에는 이제 전산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전산 뭐 해킹이 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전산팀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대표이사, CEO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거기 3개 회사 대표이사님들이 다 뭐 TV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사과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해킹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알게 되는 시간이 24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침투한 때로부터 발견되는 시간까지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다른 뭐 중요한 기업의 영업 비밀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하는 거고 지금 140개 국가에서 뭐 사이버 범죄 관련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생산성 피해가 이제 미국 돈으로 3조 달러 정도 뭐 매년 발생한다. 그리고 각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350만 불 평균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그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 지금 전산팀에 계시면서 이런 걸 느끼고 계세요? 어떻게? 좀 궁금한데 저희들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데 전산팀에 계시면서 이런 걸 느끼시나요? 그리고 뭐 우리 보안이 위험하다, 좀 불안하다 이런 걸 느끼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 저희가 큰 대기업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들은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사이버 보안을 더 강화할 것인가.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망골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겉으로는 하시지만 속으로는 그 외부망과 내부망 연결하는 게 뭐 어디에 그 빈틈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망 내에 어떤 제품을 설치해 놓고 이제 그걸 감시하는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보통 지금 해킹의 기본 도구가 멀웨어를 이렇게 뿌려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 멀웨어가 뭐 악성 코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멀웨어에 감염된 PC들의 이제 조직 이걸 이제 보트넷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보트넷을 이렇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거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악성 코드는 보통 이렇게 감염된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팸 이메일을 이제 열거나 그리고 중국 같은 데서 저가의 이제 컴퓨터 부품 등에 이미 말웨어를 심어가지고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유통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 발견했고 SNS를 통해서도 되고 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그런 PC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되고 USB가 이렇게 되고 저번에 한국 수력 원자력 거기 해킹 경우에도 USB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됐죠. 거기도 국가 보안 시설인데 망분리가 다 돼 있지만 USB를 직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과 인트라넷으로 넘나들면서 이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 집단이 이렇게 보트넷을 조정을 해서 스팸도 보내고 디도스 공격도 하고 클릭 사기도 하고 이렇게 벌칩니다. 그래서 불법 소프트웨어와 이제 사이버 공격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좀 했습니다. 2014년에 이제 IDC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그 싱가포르 대학하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들이 조금 있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개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11개 나라에서 200세대 PC, 새 PC입니다. 새 PC인데 이거는 이제 그 삼성이나 LG처럼 윈도우가 설치된 PC가 아니고 이제 요즘 보면 깡통 PC라 그래서 이제 그는 네이키드 PC, 프리도스 PC라고 하는 그걸 이제 구매를 하는데 판매하는 측에서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죠. 윈도우나 오피스를 설치를 해서 이제 그렇게 받은 상태의 PC를 그대로 싱가포르 거기 국립대학에 보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만 놀랍게도 새 PC인데 그게 61%가 이미 멀웨어에 감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 평균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53%가 감염이 되어 있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건 한국에서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봤어요. 뭐가 있나. 근데 몇 개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에 보내서 싱가포르에서 여러 개 전 세계적으로 있는 백신들을 다 돌려보니까 그데서 우르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백신들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가져온 이런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못 잡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백신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교차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해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1270억 달러, 미국 돈으로 이 정도 되고, 그 구체적으로는 IP 인력 비용, 외부 비용, 뭐 보안 리소스 구입 비용 이렇게 들더라. 그게 이제 951명 소비자, 450명 정도의 CIO들을 대상으로 IDC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이제 3,640억 불 이 정도 된다. 2014년에 굉장히 미국에서 데이터 유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조사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보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정보 유출이 2014년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서 얼리 오브 메가 브리치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뭐 타겟이니 뭐 또 금융기관 같은 데도 이렇게 유출이 많이 되고 또 의료보험 회사 개인정보도 유출이 많이 됐거든요. 그때 전산 담당하신 분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개 답해봐라. 이런 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자기들이 이제 보안 조치를 다 했지만은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이제 65%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책임 회피적인 발언도 있겠지만 뭐 자기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아까 보셨듯이 200 며칠이 걸리니까 해킹을 발견되는 기간이 200 며칠 걸리니까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이제 제대로 막을 수가 없었다. 그게 37% 답변을 했고, 그리고 그 내부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막을 수가 없었다. 그게 35%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자기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을 못 갖추고
있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외부에 맡기면 되는 거죠. 클라우드에 이제 다 얹어놓고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다면 전산팀 필요가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정보를 다 클라우드에 옮길 수는 없잖아요, 기업에서. 자기들이 가져야 되는 정보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클라우드 사업자와 전산팀이. 그래서 이제 전산팀을 상대로 당신들이 왜 클라우드를 도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데이터 보안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내가 갖고 있어야지 딴 사람한테 넘겨서는 이거 믿을 수 없다. 보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답변이 이제 60%가 있었고, 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그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주면 니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못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가 다운되면 어떡할 거냐.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업이나 이제 사업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믿겠다. 그게 이제 42%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도입한 분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94%가 이제 온프레임 기술보다 더 우월했다. 그리고 있고 62%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더 증달됐다. 그리고 이제 가용성이 75% 정도 더 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그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졌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이건 클라우드 사업자가 조사한 거라서 조금 뭐 어떻게 믿느냐 하실 수 있지만, 그 IDC 같은 이제 데이터 조사기관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과거에는 돈을 저는 시골에 있는 그 옷장 같은 데도 이렇게 넣어두기도 하고, 또 조그만 금고 자기 집에 이렇게 보관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신용카드를 쓰고 ATM, 은행들 사용하고 금고에 넣어둔다. 그래서 비교를, 이건 온프레임이고 이건 클라우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은 이제 데이터가 업계 최고의 보안 기술 및 운영 절차에 보호된다. 그리고 암호화돼서 이제 다 전달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최첨단의 보안 조치를 하고 있고,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 365일 사고 대응팀하고 침해 위협을 이제 팀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간 통신은 다 암호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게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항공 사진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 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우리가 틀을 이만큼만 잡는 게 아니고, 그 틀을 잡는 건 요만큼 짓기 위해서 이만큼 틀을 삽니다. 이제 물리적 보안이죠. 여기에 뚫고 들어가려면, 물론 뭐 길이 있으니까 바꿔 놓을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많이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리고 실내 사진인데요. 보시면 위에가 이렇게 다 뚫려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덕트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막기 위해서 하고, 또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그 노출이 안 되는 공간이 숨어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저장 장치인데요. 이건 고객 정보들이 들어있잖아요. 저장 장치에. 그래서 이 저장 장치는 밖으로 못 나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작동되는 동안에는 이게 절대로 데이터 센터 밖으로 못 나간다. 그러면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옵니다. 이걸 네 조각으로 냅니다. 네 조각으로 해서 각기 다른 나라에 다 보내서 그걸 처리한다. 이 정도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있고요. 이건 그 데이터 센터 사진들이고, 그럼 그런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느냐? 아까 보트넷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2010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지금 14개 보트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 유명한 콤피크라든지 뭐 제우스, 나이톨 이런 것들, 그램릿, 심다, 뭐 도크보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걸 저희들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인터폴, 유로폴, 뭐 수사기관들과 다 협력해서 이걸 제거를 했고요. 이걸 빨갛게 해놓은 거는 이제 금융 관련 이렇게 보트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스팸 메일을 보내서 그 스팸을 이렇게 클릭해서 거기에 있는 링크들을 접속해서 그걸 이제
저희 간접적으로 돈을 뺏어온 거죠. 그걸 우리 소비자들이 쏘가서 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제 돈을 이렇게 저희가 보내거나 하면 자기들이 돈을 갖게 됐는데, 최근에는 더 교묘해져 가지고 실제로 키로깅 기능을 통해서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자기들이 다 가져가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직접 돈을 훔쳐오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쭉 모아봤습니다. 2016년 5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가 전 세계적으로 보트가 제일 많이 보내는 게 이제 B106이라는 거고, 그 다음 도크봇이고,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도크봇은 가장 최근에 저희가 테이크다운 했기 때문에 아직 그 복구가 덜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 아시아가 39%,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이제 45%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 나라별로 보니까 인디아, 파키스탄, 이집트, 이제 인도네시아, 뭐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감염된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보니까 한국은 전 세계하고 조금 달리 전 세계적으로는 B106이 제일 높았는데 한국은 콤피커가 제일 높고 있다. 콤피커는 2008년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패치를 다 보냈어요. 보내서 그것만 보안 패치만 업데이트만 하시면 콤피커는 다 이제 치유가 되는데, 아직도 이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도시별로 보니까 서울이 뭐 제일 많고, 그 다음 인천, 수원, 성남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 서울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저희들이 수집하는 정보가 뭐 클라이언트 단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그 IP 주소를 이렇게 수집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주소를 이제 서울로 해놓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도에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봤는데, 이건 저희 엑셀의 파워맵이라는 지도가 있고, 2013에 파워맵이라는 지도 프로그램이 있고, 2016에는 이제 3D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좌표를 이렇게 넣으면 그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걸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는, 그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타델이라는 그 보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 유럽 같은데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데 이렇게 감염이 붉게 나타나는, 감염이 높게 되는 거고요. 이게 시작이 유럽에서 됐기 때문에 유럽은 굉장히 붉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서유럽에서 이렇게 쭉 모스크바까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흩어져서 사는데, 여기 국경을 하고 동유럽하고 서유럽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시타델 코딩을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이게 슬라브어로 된 OSS는 작동을 안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포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러시아 해커였어요. 만든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만약 러시아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자기를 잡으러 빨리 올 테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 이제 한국은 상황은 이제 14개 보트들이 어떻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지금 시각화했습니다. 서울은 보시면 여기 콤피크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가시면 부산에서도 뭐 콤피크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김해 같은 데도 저렇게 색깔이 있는 점이 있는 거는 감염된 PC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이유는 인천 시내에서 이제 정확히 그 IP 위치를 알 수 있는 거는 그 위치에 이제 거리에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각 도시의 중심에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게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이렇게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뭐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그러니까 지금 뭐 충분한 보안이 확보된 믿을 수 있는 클라우드 제품을 이렇게 이동하시는 게 단 방법이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 단에서는,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보안 업데이트를 설치를 하셔서, 뭐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디펜더라는 거 있고, 또 시큐리티 이센셜 같은 걸 이렇게 계속 이제 보안 업데이트를 계속 실행을 하셔야 될 거다. 최근에 저희 그 서비스 팀에서 대기업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가보니까, 거기서 2008년 서버, 윈도우스 서버 2008년 걸 사용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생산 라인에서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망분리가 다 돼 있고, 뭐 다시 입력할 사항도 없고 계속 그 내부에서만
작업을 하는 거라서 보안 업데이트를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그 시스템이 정지를 해버렸어요. 반도체 만드는 라인이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컴피크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게 라인이 스톱을 했더라고요. 2008년에 이제 그 라인을 만들고 나서는 전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거죠. 보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한 3일 정도 이제 라인이 스톱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말웨어 프로텍션 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 그 컴퓨터 작업하시다 보시면 이런 뜨잖아요. 팝업이 뭐 보고할까 신고할까요 나오면 저희들은 귀찮아서 노 아니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걸 신고를 해주시면 그게 그 새 제품이 나올 때 그걸 이제 반영하기도 하고 또 아주 그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안 패치를 만들 때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보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